입니다. 진화위원장과 관련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짓밟힌 내란 범죄가 일어나고 나서 불과 사흘 만에 윤석열 대통령은 진화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본인의 탄핵을 대비한 보험용 인사다라는 의혹을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임명된 진화위원장과 가까운 인척이 헌법재판소의 주심 재판관을 맡아서 그러한 의혹과 우려가 현실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많습니다. 탄핵 기각을 위해서 무슨 수를 쓰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처지에서는 어떻게든 끈을 만들어 두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명백한 위헌과 위법적인 사안이기 때문이며 무엇보다도 국민의 뜻을 거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진화위원장 임명은 한마디로 비정상적인 인사입니다. 정상적 상황이라 하더라도 문제적 인사로 인해서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비정상적 상황에서 문제적 인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원천무효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란 주범의 보험용 인사는 있어서도 안 되고 용인해서도 안 됩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오늘 박영선 위원장을 현안 질의 시간 이대로 둘 것이 아니라 퇴장을 명령해 주시기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네. 네. 오늘 여야가 원만한 합의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행안위 전체 회의가 열리게 된 것을 참뜻 법안입니다. 지난주 관련법 논의를 위해 애써주신 윤건영 법안 1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야 1소위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엄중한 정국이지만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생과 경제의 활력을 되살릴 수 있는 돌파구 마련을 위해 본 의원과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소모적인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서로가 인신공격적 발언이나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해 상대를 공격하고 폄하하는 일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간사님께서 진화위 위원장님에 대해서 인적 관계를 들어서 퇴장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즘에는 자식도 부부도 제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입니다. 그걸 가지고 새로 임명된 위원장님에 대해서 너무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또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면 우리 위원회가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하는데 우리 위원회의 성숙한 의식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일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지난 13일 현안 질의가 여야 합의 없이 개최된 점에 대해서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국회는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인 주장으로 밀어붙이고 장관급 인사에 대해서 퇴장 조치한다면 정치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민주주의의 정신은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며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승자가 모든 것을 갖고자 하는 올와 나싱의 정치를 끝내야 합니다.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 권력 독점은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의혹, 또 야당이 제기하는 커넥션 등에 대해서도 질의를 통해서 밝히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로 논란의 중심이 돼 있는 선관위의 쟁점에 대해서도
여야가 국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연말 연시 경찰 민생 치안도 국민의 입장에서 처리해 나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살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행안위가 모범이 되어 민의가 반영되는 상생과 협력,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는 그런 배려의 장으로 거듭나길 간곡히 바라며 저를 비롯한 우리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도 정치 복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정춘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저 역시 윤건영 간사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조은희 간사께서 집안의 문제, 아들과 자식, 그 부모와 자식 간의 예를 든 거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분명히 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박선영 전 의원은 내란 속에 윤석열이 내란을 진행 중인 내란 현행범이 임명을 한 인사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SNS 글을 보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면서 파렴치한 범죄자를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 나라가 이 모양이다. 그러면서 국가를 문란하게 하는 자들이 판치는 대한민국 청소 좀 합시다. 청소 좀 하고 살자. 그러면서 윤석열의 내란을 동조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5.16 군사 쿠데타 부분에 대해서도 찬양을 하는 듯한, 그리고 아무런 문제 없는 듯한 이런 말들을 했기 때문에 정말 과거사를 정리하고 과거 국가폭력에 의해서 희생된 피해를 본 그분들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를 보듬고 치유해주는 그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출석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당연히 퇴장을 해야 된다고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영예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따로 신청하지 않았지만 네. 뭐 정춘생 의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란 이후에 행사된 임명권이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당장 임명 철회가 되어야 하고 부적절한 인사로서 본인이 그 자리를 고사했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12.3 내란 이후에도 내란을 동조하는 이야기들을 한다거나 이런 부적절한 언행들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요. 심지어는 본인의 출근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유족들에 대해서 오히려 저것이 내란이고 국헌문란이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퇴장이 아니라 박선영 위원장이 현재 박선영 위원장 진화위원장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부적절한 자리에서 물러나는 임명이 취소되는 모든 방안을 행안위가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인신공격일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이런 박선영 위원장 임명에 대한 여러 문제제기들 그리고 국민들의 문제제기들을 인신공격으로 치부하는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생각하고요. 위원장님께서 합당한 조치를 내려주시기를 그리고 퇴장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위원장으로서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으므로 윤석열 정부가 지금 탄핵 과정에 이르기까지의 각종 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핵심적인 원인은 인사에서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위 말해서 국정 운영에 있어서 이 참모들이라든가 또 해당된 직위를 맡은 당사자들의 이 직무 수행이 정말 편파적이고 일방적으로 진행된 그런 인사가 한둘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는 행안위 회의 과정에서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진화위는 불행한 역사 속에서 희생당한 피해 국민들의 그 상처를 어루만지고 역사의 진실에 접근하면서도 서로의 화해를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될 굉장히 엄중한 자리입니다. 역사인식에 대한 편향은 정말 이 진화위원장만큼은 그런 자리가 아니야 생각합니다. 대단히 정말 포용적이고 화해를 주도해 나갈
그런 인사해야 되는데 그 박선영 위원장은 12월 3일, 12월 6일 탄핵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들에 있어서도 정말 어쩌면 이런 발언을 일반 국민도 하기 힘든 당사자가 임명을 앞두고 있고 임명을 앞두고 있는 그 당사자가 임명권자에게 이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언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진화 위원장으로서의 그 처신 그렇게 뭔가 자격 이런 부분들을 의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대한 문제까지가 다시 한번 제기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2월 6일 날 12월 5일, 12월 6일 탄핵을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파렴치한 범죄자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이다.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자들이 판치는 대한민국 청소 좀 하고 살자. 저는 이 청소가요 킬링필드라고 혹시 기억나신가 모르겠습니다. 아니 한국전쟁 전후에 희생된 수많은 자우익 대립 과정에서 희생당한 법이 아닌 그야말로 감정으로 주관적인 어떤 의도로서 희생당한 수많은 사람들을 보도만 안 해야 될 이 엄중한 자리에 있는 이 임용이 될 대상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그 엄중한 시기에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탄핵이 그렇게 이 헌법자로서의 탄핵이 부결된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윤석열입니다. 그럼 탄핵됐으면 윤석열 아닌가요? 저는 공직자로서의 처신 그리고 진화의 위원장으로서 처신 후보로서 처신 그리고 또한 지금 탄핵 과정에 있어서 임명 절차에 대한 그런 어떤 절차적 하자 문제제기 충분히 저는 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존경하는 조은희 간사님의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또 소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화의 위원장이 그런 처신과 절차적 하자에 대한 문제를 들어서 당분간은 진화의 위원장의 저희들이 이 상임위원회에서 인정할 수가 없다는 의견들에 존중해서 진화 위원장의 퇴장을 명합니다. 네. 네. 진화 위원장님 퇴장해 주십시오. 네. 퇴장 먼저 하고 오십시다. 네. 자, 진화 위원장님. 네, 네. 제가 진화 위원장 임명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퇴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회의장의 어떤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화 위원장님. 박수. 국회법 제49조에 따른 질서 유지권을 발동하겠습니다. 국회 경위께서는 박선영 진실화위원장을 회의장에서 퇴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사진행 발언 드릴게요. 네. 네, 드릴게요. 네. 네. 저는 자의로운 게 아니라 출석을 요구받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발언. 자, 김종량 의원님. 예, 제가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국회 들어와 가지고 가장 많이 들은 게 법대로였습니다. 법대로 그죠? 조금 전에 지금 진화위 위원장을 퇴장 명령하는 것도 우리 신정훈 위원장께서 국회법을 이제 들추어 보시고 법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진화위 위원장이 임명되는 데 있어 가지고 절차적으로 법적으로 뭐 문제가 됐습니까?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런저런 비난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법적으로는 저도 쭉 이제 임명 과정을 갖다가 쭉 찾아보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물론 적임자를 갖다가 그 자리에 앉히는지 안 앉혔는지에 대해서는 뭐 이런저런 또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은 법적으로 정상적으로 그 당시까지는 탄핵 의결이 되지 않은 어떤 그런 대통령께서 임명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위원장 후보로 거론된 것은 보니까 제가 11월 달부터 각 한겨레 신문 등 언론에서 박선현 위원장이 가능성이 높다고 뭐 그런 식으로 쭉 언론에 이제 비춰지고 그랬었는데, 아마 이 비상계엄 선택 이후에 선포를 하고 나서 박선현 위원장을 갖다 위원장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명한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탄핵 소추되기 전에 임명을 했기 때문에 탄핵 소추 직무가 정지되기 전까지는 또 정상적으로 또 대통령 권한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제가 절차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임명이었다는 이런 이유로 박선현 위원장을 갖다가 퇴장시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소속된 어떤 당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국회에서 모든 게 법대로였잖아요. 법대로 임명한 게 문제가 있다 그러는 것 때문에 동의를 하지만은 법대로 임명한 것이 법에 따른 것이다 하는 네. 것 때문에 존중해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니까 방금 퇴장 명령하신 것은 제고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 뭐 또 계속되면 그러니까 조금 양해해 주시 바랍니다. 제가 좀 정리할게요. 죄송합니다. 네. 12월 5일은 행안위에서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계엄령 그 지시를 이행한 행안부 장관이라든가 경찰청장 또 서울청장 또 이 자리에 있는 인사혁신청장님도 이 자리에 계셨죠. 그렇게 질타를 받고 불법적인 그런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일날 대통령의 전화 한 통화로 인사혁신처장은 또 박선영의 진화위 위원장 임명을 또 전격 처리했어요. 저는 이 문제가 합법 불법을 떠나서요. 지금 행안위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국가 이 기관으로서의 어떤 그 기관장으로서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진화위라는 것을 위원님 여러분들 다 확인하셨을 겁니다. 마스크를 쓰고 와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겠다고 우겨대는 직원 하나를 처리 못하는 진화위. 진화위원장이 화해와 진실을 규명하는데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이 진화위. 수많은 국민들의 대의기관이고 대표인 위원들의 회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이후에 지금 후임자의 결정 과정이 어떻게 우리 위원회로서 그것을 용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화위원장 후보자 개인에 대해서도 심각한 도저히 우리 위원회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발언을 정작 그 전쟁 상황 속에서 불법으로 옹호하면서 국민적인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이 발언들을 보면서요. 일반 상식적인 이 일반인으로서도 할 수 없는 발언이에요. 저는 이게 아무리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 이것을 떠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그 이전의 문제예요. 진화의 문제는요. 이런 식으로 진화위가 굴러간다면 수많은 국민들에게 진실이 아니라 거짓을 그리고 화해가 아니라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임명권자가 그렇게 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본 위원장은 그것을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박선영 위원장을 대신해서 이용남 상임위원장이 기관석에 배석해 주실 걸 바라고 이 탄핵 국면이 마무리된 이후에 이 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재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네. 이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진화의 문제는 야당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당을 위해서도 그렇고 탄핵된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발언하고 함부로 경거망동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을 이 농락하는 그런 발언하는 이 자리는 어떤 국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주의를 주셔야 되고 이걸 계기로 해서 본인의 입장이 좀 더 진화의 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는데 혼신의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의는 별도 현안보고 없이 네 이다리 의원님 짧게 좀 해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그 진화 위원장께서 18대 국회의원도 하시고 국회의원 했다고 뭐 저희들이 두둔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14일 날 탄핵 찬성을 할 때도 절차, 법치 우리가 이렇게 가장 혼돈스러울 때는 정말 차근차근 법대로를 좀 따져보면서 그 전에 무슨 발언을 했고 뭘 하고 그럼 들어와서 앞으로 일을 시켜보고 그 전에 했던 발언이 본인이 부적절해서 앞으로 잘할 수도 있고 또 편향된 상황에서 또 보고를 또 진실화해위원회 와서 다 보고를 받아보고 스탠스를 세워서 나는 이런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다 본인이 편향되지 않는 사고로 업무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첫째, 파렴치한 범죄자 이재명, 내란 혐의 윤석열 어찌 보면 두 분 다 지금 무죄 추정으로 해가지고 끝까지 딱딱 따져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동조하려고 하는 거는 아닌데 지금 위헌 위법 이런 상황을 자, 들어주세요. 우리가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해서 이게 통과돼서 헌재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일 때 임명한 그럼 왜 자꾸 정확하게 우리가 탄핵해야 된다 국회가 탄핵해서 헌재로 보내야 된다고 설득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헌법재판관에 지금 재판소에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박선영 의원이 그 전에 얘기했던 이런저런 얘기들이 언론에서 노출됐던 얘기들이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인의 소명의 기회도 주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고 판단하고 또 앞으로 일을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추궁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 소명도 안 시켜주고 그리고 또 이건 정말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법대로 해봅시다. 법치국가 살려봅시다. 의원님들이 좋아하시는 다수결 원칙 계속 밀고 가실 겁니까? 법대로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일을 편향되게 하면 그때 탄핵 뭐 이렇게 퇴장시켜도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예.